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미국이 말이죠. 미용실이 상당히 비싸요.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여성분들은 보통 파마도 하고 또 염색도 하고 그리고 커트 이런 것도 같이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한국은 웬만한 데가 염색이랑 커트랑 같이 해서 얼마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다 따로입니다. 그래서 염색 얼마, 커트 얼마, 그리고 여기에 뭐 브릿지 넣으면 또 브릿지 비용 따로. 자, 이렇게 해서 뭐 웬만한 데서 염색하고 커트하고 뭐 브릿지까지 넣는다. 그러면은 한 300불 정도. 그리고 팁은 또 별도로 줘야 되고. 그래서 물론 미용실마다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 물론 한국에도 좀 고급스러운 미용실 가면 뭐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뭐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이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미용실도 비싸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미용실비가 많이 든다. 이거하고도 직결될 수 있겠네요. 머리카락은 약 하루에 0.4mm 정도 자라고요. 한 달은 대략 1.3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는 미용실 안 가고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네. 1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한 15cm에서 16cm 정도 자란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하루 중에 낮보다는 밤에 더 자라고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집에서 불을 늘 끄고 있어. 그럼 머리가 더 빨리 자랄 수도 있겠네요. 자야죠. 자연의학자들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보통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을 신장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이 또 뼈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책에 보면 신장은 털을 주관한다. 또한 신은 뼈와 연관이 있는데 그 상태는 겉으로 머리털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얘기죠? 내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한의학 책이죠. 전설의 책, 황제내경.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를 보면은요. 머리털은 혈의 나머지이다 해갖고 조위 근지여, 치위 골지여, 발위 혈지여라고 있는데요. 네. 손톱은 근육의 나머지, 그리고 이빨은 뼈의 나머지, 그리고 머리카락은 피의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기초 진단 배울 때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4글자로 떨어지고 5글자로 떨어지고 이걸 막 달달 외워야 되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손톱은 이게 어떻게 해서 자라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치아는 그리고 우리 모발은 이게 혈액의 나머지 부분이군요. 예, 그래서 혈액이 충만하고 질도 좋아야지 이제 머리카락도 잘 자라고 그리고 윤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머리가 좀 노랗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염색이 아닌데도.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혈에 열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맥주로 머리 감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염색약이 지금처럼 나오기 전에는 네. 맥주로 머리를 감거나 아니면 과산화수소로 염색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언니들이 예.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맥주로 머리 감고 막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도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이 성하면 머리털에 윤기가 있고 혈이 부족하면 머리털에 윤기가 없으며 혈이 열을 받으면 머리털이 누렇게 되고 혈이 상하면 머리털이 휘어진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이런 네. 경우 말이죠. 이것도 참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들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새치라고 이름도 바꿔서 부르잖아요. 네. 새치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흰머리가 결국은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냥 이거 새치야 막 우겼는데 나중에 이렇게 허옇게 돼 있어. 예. 그리고 우리가 왜 한약 먹을 때 예. 무를 먹으면 머리가 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어떤 분들은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숙주향이라는 약재가 들어간 한약을 먹을 때 무를 드시면 머리카락이 하얘진다고 해요. 실제로 숙주향이 자라는 곳에 무를 심을 수 없고요. 무밭에 숙주향을 하면 흐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숙주향이 뭐냐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끈적하면서 한 톨 이것만 집어넣어서 끓여도 새까맣게 되잖아요, 약이. 한약을 드실 때 보면은 네. 한약이
새까맣고 좀 진한 느낌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한약은 숙주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한약도 좀 컬러가 다르기는 해요. 어떤 거는 좀 옅은 갈색, 예, 어떤 건 회색, 어떤 거는 아주 진한 까만색. 예, 어떤 거는 거의 투명한. 그래서 아주 진한 까만색은 숙주향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미리 좀 아시면 좋고, 거기에 보면 복용시 주의사항 해서 물을 드시지 마세요. 그런 게 써 있다면 숙주향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숙주향이란 약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이 숙주향만 잘 써도 이 혈액이 보충이 예. 됩니다. 예, 보혈 보정하죠. 네. 그리고 뭐 신장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뭔가 보충돼야 될 때 또 예.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약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머리 빠지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머리털을 세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탈모의 기준이 뭘까? 내 몸이 산다. 솔직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모의 신호를 어떻게 보냐면요. 예. 하루에 100가닥 이상 머리가 빠지거나 모발에 부쩍 윤기가 없고 가늘어지고 끊어지는 경우, 그리고 머리숱이 확연히 줄어드는구나라고 느끼는 경우, 그럼 100가닥까지는 괜찮은 거군요. 그거는 뭐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타고나게 머리숱이 좀 덜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타고나게 머리숱이 좀 많은 분들이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다양하게 보면 원형 탈모, 스트레스 때문에 인해서 여기 드문드문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남성형 탈모, 일명 대머리라고 불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동글동글하게 많이들 빠지시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 상황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그리고 충분히 쉬고 예, 영양을 그렇죠. 잘 보충하고 나면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 원형 탈모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그게 만성 탈모로. 그렇죠. 남성형 탈모의 시작이신 분들이 간혹 혹시 있으시면 네. 이런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탈모 말이죠. 특히 대머리, 남성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어떻게 보면은 부인이 집 나가는 것보다 무서운, 그래서 자다가도 갑자기 악몽을 꾸는, 대머리가 되는 꿈을 꿨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겠죠. 자, 그래서 이 탈모, 이게 뭐 어떤 병리적인 관점이 있나요? 일단 양방에서 보면은요, 이 대머리는 대표적인 모성유전의 하나로서요. 아, 모성유전인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손자가 대머리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성유전이라는 뜻이요. 네. 성염색체를 보면 X하고 Y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X 쪽은 여자, Y 쪽은 남자의 성을 결정을 하잖아요. 네. X가 2개 있으면 여성, X 하나, Y 하나면 남성이잖아요. 근데 요 염색체는 X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양쪽으로부터 X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양쪽 다 유전자의 결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X 염색체에 붙어 있어서 모성 유전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양방에서 선택하는 치료 방법은요. 모발을 심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한다던가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가발을 사용하신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가발독에 깜짝 같은 게 많더라고요. 예, 저기 이덕화 선생님께서 선전하시는 네. 자연스러움의 끝에 도전하세요. 예, 깜짝같죠. 그러게요. 머리숱이 없으시죠? 예, 많이 없으시죠. 네. 자, 그리고 씹는 거. 이 모발 이식이라 그러는데, 모발 이식술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아예 두피 자체를 이식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임플란트. 예. 그래서 모발을 하나하나 씹는 모심기가 되겠죠? 모발 모심기.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미국 FDA에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약은 바르는 약으로서는 미녹시딜, 그리고 복용하는 약으로서는 프로페시아가 유일합니다. 프로페시아를 복용한 남성 중에 90%는 탈모가 정지됐고 65%는 모발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럼 상당히 이게 효과가 괜찮은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5% 정도면 대단하네요. 그렇죠? 부작용으로는 성역 감퇴가 있으나 약 먹는 거를 중단을 하면 성역 감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자, 그러면은 둘 다 포기하기에는 힘든 거죠. 자, 그러면은 만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포기하기 힘듭니다.
다 포기하지 마. 둘 다 절대 포기할 수 없나요? 악마의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힘든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 것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오면 어떡해? 굉장히 좀 근데 무서운 다들 일이네요. 돌아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90%가 탈모가 정지됐고 65%가 모발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거 체험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꼭 이 정도 퍼센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방 쪽 약초 중에서 어성초를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어떤 분은 효과가 조금 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효과가 없다. 혹자는 굵어지긴 하지만 나지는 않는다.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굵어지긴 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효과는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신장의 정, 예. 일종의 그 에센스와 같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선천의 기운 또는 선천의 물질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정이 충분하면 머리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신장에 정이 많아야 하고 그리고 기도 충분해야 되고 폐의 기능이 좋아야 하며 피가 충분해야지 탈모가 방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신장의 정이, 신장의 기운이 좋을 수 있는 소음인은 대머리가 없나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로 대머리나 탈모가 심해지는 체질은 소양인이나 태음인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소양인들은 몸에 열이 많거나 아니면은 조열한 기운이 많아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태음인들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몸이 차면서 습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몸에 열이 많으면서 습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예. 이게 일종의 그 갯벌 같은 데 가면 뜨거워. 예. 뜨거운데 질퍽질퍽해. 좀 예.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갯벌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게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잘 심어지지가 않겠네요. 흔들거린다. 흔들흔들. 심어도 바탕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냥 쉽게 뽑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막에 네. 나무를 심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푸석거리는 모래에 예. 나무를 심는다. 예. 역시 흔들흔들. 탈모를 100% 예방한다? 아니면은 탈모를 치료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지만 네.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We met on a rainy evening in the summertime. Don't think I need to tell you more.